사무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시선과 손길이 섞이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긴 생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녀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 그의 손길을 어느새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향기를 맡고 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눈을 감고 지그시 그 순간을 느낀다. 이 시간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 그녀의 신음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시응 씨. 으, 으, 으. 그는 그녀의 신음소리에 긴장이 올라온다. 서로는 뜨거워졌다.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순간이 왔다. 깊은 밤 사무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렸다. 박시응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은 연이어 실패했고 아버지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자금 없이는 회사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다. 거대한 프로젝트와 투자자 압박, 직원들의 실수까지 모두 그를 지치게 했다. 집에서는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밥 있어요? 없어. 알아서 드세요. 저녁상을 치우는 그녀의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고 말없는 대화 속 공허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아이들에게 금전적 지원만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채울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공허와 욕망이 섞여 있었다. 돈과 권력, 때때로 충족되는 육체적 욕망이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러나 그 욕망을 털어놓을 상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전 회의를 마친 후 박시응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종이들과 서류들이 흔들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한나 팀장이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가방, 단호한 걸음걸이, 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박시응은 그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를 느꼈다.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순간, 긴장과 호기심이 공기 중에 섞였다. 이 만남이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닌 서로에게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시응의 하루는 이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휴대폰 알람과 동시에 잠에서 깼지만 몸은 여전히 피로에 짓눌린 상태였다. 출근 전 아이들 등교를 챙기며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아빠 오늘 회사 일 많아요? 응, 조금 많아. 아이들은 그의 답변에 깊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공허가 교차했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하루 일정과 미팅, 투자자 대응, 직원 보고서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다. 그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대화나 사업 성과가 아니었다. 돈, 권력, 육체적 위로 그것만이 그의 내면을 잠시 달랠 수 있었다. 저녁 집에서의 짧은 부부 대화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밥 있어요? 없어. 알아서 드세요. 그녀는 말없이 저녁상을 치웠다. 박시응은 잠시 멈춰서서 식탁을 바라봤다. 아이들에게 돈을 충분히 주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녀는 차갑고 도도했다. 심리적 위로는커녕 단절과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그 공허와 외로움 속에서 박시응은 이미 다른 방식의 위안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한나의 하루는 반복적이면서도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출근하면 곧이어 고객 상담과 계약 조건 확인, 서류 정리로 오전 시간이 흘러갔다. 오후에는 기업 재무 미팅과 현장 방문, 내부 보고서 작성으로 뭔가 정신이 지쳐갔다. 계약을 진행하고 고객을 관리하며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면 어느덧 저녁이 다가왔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숙제를 확인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며 밤에는 다음 날의 업무 계획과 서류 정리를 끝내야 했다. 이렇게 쉴 틈 없는 나날 속에서 그녀는 현실과 필요를 철저히 계산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박흥식 단장은 그녀에게 금전적 지원과 골프 레슨, 심지어 개인적인 조언까지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녀는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정적 의존이 아닌 철저히 현실적 필요에 따라 그의 도움을 활용했다. 내면에서는 불안감과 긴장감, 순간적인 만족이 교차했지만 현실적 필요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심리적 갈등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감정적 사랑이 아니며 장기적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와 순간적 욕망은 그녀를 박 대표에게 계속 이끌었다. 계약 성사를 통해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숨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지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늘 따라왔다.
첫 미팅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심리적 긴장과 계산된 친밀감을 형성했다. 박 대표는 오랜 피로와 공허를 달래기 위해 순간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이한나는 실적과 금전적 필요를 위해 그와 가까워지는 것이 유리했다. 서로의 필요와 욕망이 교차하며 둘 사이에는 감정적 사랑이 아닌 계산된 친밀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현실적 필요와 순간적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업무 압박과 아들 양육, 생활비 관리, 박 대표와의 미묘한 친밀감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박 대표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긴장감 그리고 순간적 욕망을 주는 기회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현실적 필요를 계산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래적 친밀감과 욕망의 충족에 불과했다. 불안정하고 계산적인 이 관계 속에서 세 번째 만남을 향한 씨앗만이 조용히 심어져 있었다. 첫 미팅이 있는 날이다. 이한나는 박시흥 대표와 미팅을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서류와 자료를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미팅은 철저하게 계약 성사와 실적 확보가 목적이었다. 개인적 감정이나 순간적 욕망은 철저히 배제해야 했다. 박시흥 대표님, 라이프즈 보험사 이한나 팀장입니다. 첫 인사와 함께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박 대표는 피로와 공허 그리고 계산된 긴장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서로의 시선에서 이미 상대가 단순한 업무 파트너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 늦게 두 사람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다. 박 대표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어 했고 이한나는 계약 성사와 금전적 필요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골프공이 튀는 소리, 손끝의 스윙, 살짝 스친 시선과 어깨, 모든 순간이 긴장과 욕망으로 채워졌다. 박시흥은 슬며시 이한나 팀장 옆에 앉았다. 이한나 팀장이 시선이 땅을 향한다. 남자의 시선은 여자의 시선을 바라보다 순간적으로 머리결을 만지며 다가간다. 남자의 손은 여자의 귀를 만지며 어느새 어깨를 새끼손가락과 약지로 스치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여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가슴까지 내려오며 그녀를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점점 녹아져갔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남자의 손길을 애써 외면하듯 따스한 그 손길을 차갑게 외면했다. 아직 그녀에게는 아직 보험 계약 사인을 완료하지 않았기에 불인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직전까지 갔다가 단호히 거부하며 자신의 한계를 지켰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의 떨림 속에는 긴장과 갈망 그리고 계산된 판단이 공존했다. 일주일 뒤 오후 4시 이한나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박 대표를 만났다.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업에 대해 미팅했다. 계약서 서명 후 시각은 5시 30분 식사와 운동을 위해 스크린 골프에 갔다. 족발을 시키고 골프를 치면서 코칭도 해주고 장난도 치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가정사와 사업 상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친구처럼 편한 관계가 되었다. 골프를 치고 박시흥 대표는 그녀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차가운 커피를 나누며 적막감에 잠겼다. 박 대표는 피로와 공허를 잠시 잊기 위해 그리고 이한나는 계약 성사로 얻은 안도감을 잠시 즐기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시선과 손길이 섞이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긴 생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녀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 그의 손길을 어느새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향기를 맡고 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눈을 감고 지그시 그 순간을 느낀다. 이 시간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 그녀의 신음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시흥 씨. 그는 그녀의 신음소리에 긴장이 올라온다. 서로는 뜨거워졌다.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순간이 왔다. 잠시 후 사무실 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 사랑이 아닌 서로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산된 친밀감이었다. 서로의 눈빛과 몸짓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애정이 아닌 현실적 선택과 순간적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미래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박시흥은 주변에 여전히 다른 여자들이 있었고 이한나는 보험 계약과 고객 관리를 위해 그의 곁에 머물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한나를 이용하면서도 거래적 친밀감을 유지했다. 이한나는 박 대표와 가까워짐으로써 계약 성사와 금전적 필요를 충족했다. 그 순간의 욕망과 쾌감은 서로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박시흥은 이한나를 다른 거래처 대표에게 소개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 사랑 없이 개인적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래적 관계를 이어간 채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박시흥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문제와 투자자 압박에 맞섰고 이한나는 보험 실적과 두 아들의 양육에 몰두하며 현실을 살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서로의 필요와 계산 속에서 유지되는 일시적 친밀감으로 남았다.